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기술 변화의 세계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저기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심장이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이 분야에서 지금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소재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반도체 기술은 뭐랄까 엄청난 성능 향상 요구에 직면해 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기존의 그 플라스틱 기반 기판으로는 칩들이 막 뿜어내는 열이나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 이런 걸 감당하기가 점점점 버거워지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유리 기판이 그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런 잠재력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 소재의 한계가 이제 명확해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기존 소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반도체 칩 만들 때요, 그 칩 아래에 이렇게 얇고 단단하게 깔리는 판, 이걸 이제 기판, 영어로는 substrate라고 부릅니다. 이 기판 위에 우리가 잘 아는 CPU, GPU, 그리고 요즘 아주 중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여러 칩들을 나란히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 칩들 사이의 전기적 신호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칩들을 올려놓는 판이면서 동시에 칩들 간의 뭐랄까 고속도로 같은 거군요. 특히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요즘 첨단 패키징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패키징이란 게 결국 칩을 보호하고 또 외부랑 연결하는 기술이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고성능 칩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죠. 지금까지는 주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일부 고성능 분야에서는 실리콘 소재의 기판을 써왔습니다. 이 소재들은 오랫동안 사용돼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가 요구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하면서 전력 소모는 줄여야 한다. 이 극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조금씩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족함을 유리가 채워줄 수 있다는 거군요. 어떤 특성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유리는 기존 소재 대비 몇 가지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표면이 아주 매끄럽다는 거예요. 덕분에 훨씬 더 미세하고 정밀한 회로를 새기기가 용이하고요. 둘째는 열에 강하고 그 열 팽창률이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변해도 기판 자체가 거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칩들을 훨씬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고밀도로 배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공간 활용도도 높이고 칩 간의 신호 전달 거리도 줄일 수 있죠. 아, 표면이 매끄럽고 열에도 강해서 더 오밀조밀하게 칩을 붙일 수 있다. 와, 이건 성능 향상에 정말 직결되겠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유리기판을 사용했을 때 칩의 처리 속도를 최대 40%까지 끌어올리고 동시에 전력 효율도 40% 이상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죠.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처럼 성능과 전력 효율이 모두 다 중요한 분야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0% 향상이라니, 와, 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장점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유리는 아무래도 좀 깨지기 쉽지 않나요? 수백 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얇은 유리가 파손될 위험이 당연히 있죠. 아주 정밀하고 또 깨지지 않게 다루는 제조 공정 기술, 그리고 장기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신뢰성, 이걸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적 과제들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심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이 워낙 크니까 업계가 정말 사활을 걸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선도주자 중 하나가 바로 인텔이라고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연구 개발을 해왔다고 하던데요. 인텔의 계획과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얼마 전에는 경영난 때문에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 인텔은 유리기판 분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투자해온 기업입니다. 무려 10년 이상 R&D 투자를 계속해왔고요. 2023년에는 공식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2030년 이전에는 유리기판을 자사 첨단 제품에 도입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상에 알렸죠.
최근에 인텔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이 야심찬 계획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텔 본사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로드맵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거다 이걸 재확인한 거죠. 사업 철수설은 사실 무근이라는 겁니다. 10년 넘는 투자를 포기할 리 없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네요. 그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유리기판 시생산, 그러니까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독자적인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인텔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 노하우를 축적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 투자가 서서히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일럿 라인 가동이 임박했다면 그럼 영산도 곧 시작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생산 이후에 실제 대량 생산 단계에서 인텔이 이걸 직접 생산할지 아니면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거든요. 유리 기판 양산에는 정말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한 곳보다는 여러 제조사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니까요. 현재 대만, 오스트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판 및 패키징 전문 업체들이 인텔의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텔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자체 생산이냐 외부 조달이냐 고민이 깊겠군요. 그런데 인텔이 단순히 자기들 제품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개발한 기술을 다른 기업에도 라이센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인텔이 개발한 유리기판 기술을 경쟁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후발주자들한테는 기술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인텔 입장에서는 기술 로열티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일 수 있습니다. 기술을 팔아서 돈도 벌고 시장 표준도 선점하겠다. 뭔가 다각적인 노림수군요. 그렇습니다. 인텔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칩을 만드는 전공정 기술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에 다소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하지만 칩을 포장하고 연결하는 후공정, 즉 패키징 기술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칩과 칩을 직접 구리로 연결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그런 첨단 기술을 이미 18A 공정, 이에 옹스트롬 단위인데 대략 2나노급 공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유리기판 기술은 이러한 인텔의 패키징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나 삼성을 견제하려는 핵심 전략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인텔이 후공정 기술로 승부수를 띄우는 거군요. 그렇다면 파운드리 시장의 강장인 삼성전자는 이런 인텔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삼성하고 인텔이 협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경쟁자끼리 손을 잡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네, 삼성전자 역시 유리기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28년까지 첨단 반도체의 유리기판 인터포저, 그러니까 칩하고 메인 기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간 기판인데요. 이걸 도입해서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028년 목표면 인텔보다는 조금 늦는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네요. 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제 그룹 차원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기에서는 인텔에서 오랫동안 유리기판 전문가로 활동했던 강도한 부사장을 영입해서 기술 개발과 전략 수립에 중책을 맡겼습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룹 차원에서 힘을 싣고 있다는 증거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현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텔이 강점을 가진 그 패키징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삼성이 인텔의 패키징 사업 부문에 전략적으로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혹은 미국 내에 있는 인텔의 첨단 패키징 생산 라인을 삼성이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왜 인텔의 패키징 역량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자체 기술도 상당하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전공정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동안 패키징과 테스트 같은 후공정은 주로 외부 전문업체, OSAT라고 하죠.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여기에 맡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에 현재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한의 TSMC는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후공정 패키징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 AI 칩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코어워스 같은 기술이에요. 이게 칩 on wafer on substrate의 약자인데 웨이퍼 위에 칩과 메모리를 함께 올리고 이걸 또 수직으로 쌓아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대표적이죠. 아, 그러니까 TSMC는 자체 패키징 기술로 경쟁력을 확 높이고 있는데 삼성은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본격적으로 추격하려면 이 패키징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텔과의 협력은 삼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인텔의 검증된 첨단 패키징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단번에 기술 격차를 줄이고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하, 그렇다면 이 협력이 유리기판 분야로도 이어질 수 있겠군요. 마침 인텔이 라이센싱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텔이 기술 라이센싱을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이 더욱 용이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단순히 기술 제휴를 넘어서 양사가 특정 사업 목표를 위해서 지분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조인트 벤처, JV 형태의 협력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미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하고 맞물려서 한미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두 거대 기업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인텔과 삼성전자 이 두 거인의 움직임만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들 외에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든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이미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상용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곳 중 하나는 SK그룹의 화학소재 계열에서죠. SKC의 미국 자회사인 앱솔릭스입니다. 앱솔릭스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연간 12,00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완공했고요. 시제품 생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목표는 올해 2025년 안에 양산 준비를 완료하는 겁니다. 와, 앱솔릭스가 가장 빠르군요. 특히 그 미국 정부 지원도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조지아 공장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이른바 칩스법에 따라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4천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원 패키지는 한 7,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건 미국 정부 역시 유리기판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까지 등에 업었으니 앱솔릭스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겠네요. 다른 국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된 삼성전기 역시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유리기판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요. 올해 2분기까지 첫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종공장의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룹 차원의 지원과 또 삼성전자와의 시너지를 통해서 빠르게 기술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LG그룹의 전자부품 계열사인 LG이노텍도 이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LG이노텍은 현재 경북 구미 공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 중이고요. 연말까지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LG이노텍은 북미의 주요 고객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차별화를 깨야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특정 대형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춘 커스터마이징된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시장 진입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인텔, 삼성전자, SKC 앱솔릭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서 아주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와, 정말 춘추전국 시대네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상용화 시점은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네, 신중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리기판이 가진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사용 환경에서의 신뢰성 검증 문제라던가 아직은 좀 낮은 생산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반도체에 유리기판이 적용되기보다는 AI 가속기나 고성능 서버 CPU 같은 특정 하이엔드 응용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의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기반 기판과의 가격 경쟁 및 기술 경쟁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성장은 하나요? 네, 시장 조사 기관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전망을 보면요.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72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10년 뒤인 2034년에는 약 10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한 3.7% 정도 되는데요.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폭발적인 급성장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 성숙도나 양산 안정화에 따라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점진적이지만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 개발 경쟁과 기업들의 움직임, 이게 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이 유리기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는 기술에 계속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유리기판은 단순히 반도체 부품 중 하나가 더 좋은 소재로 바뀌는 그런 차원의 변화를 넘어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AI 서버나 전 세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같은 곳. 이런 곳에서는 칩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도 동시에 전력 소모는 최소화해야 하는 아주 극도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유리기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AI와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니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엄청나겠네요. 네, 이건 곧바로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만약 인텔이나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포함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에서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양산에 성공한다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자료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전공정, 그리고 이걸 포장하고 테스트하는 후공정, 이걸 모두 합쳐서 계산한 2025년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 기준 점유율을 보면요. TSMC가 35.3%로 여전히 1위지만 인텔이 6.5%로 2위, 그리고 삼성전자는 5.9%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패키징을 포함한 후공정 기술의 부가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전체 파운드리 시장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해졌다. 이런 확실한 증거네요. 결국 유리기판 경쟁의 승자가 미래 반도체 시장에 패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유리기판 기술은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있고요. 또 대규모 양선을 위한 막대한 투자 부담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상용화와 시장 확대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이 미래 반도체 시장에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 동향, 또 전략적인 합종 연행, 그리고 양산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결국 머지않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술 변화의 흐름인 셈이죠. 네, 오늘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리기판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갔습니다. 인텔의 오랜 R&D 투자와 야심찬 상용화 계획, 또 이를 발빠르게 추격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과 인텔과의 흥미로운 협력 가능성, 그리고 SKC 앱솔릭스를 필두로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여러 기업들이 벌이는 치열한 기술 경쟁까지 반도체 산업의 아주 역동적인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리기판 기술은 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적 난제도 풀어야 하고 또 경제성도 확보해야 하죠.
하지만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이른다면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킬 중요한 혁신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비단 AI나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의존하는 수많은 기술과 기기들의 미래 모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고 또 시장에 어떻게 재편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기술 발전의 가장 흥미로운 최전선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